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역술이고 다른 하나는 무속이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역술은 공부를 통한 것이고 무속은 다른 차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무당이나 영매를 사이킥이라고도 하지만 중간자라는 의미에서 미디엄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이 두 개의 영역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무속인들도 역술에 대한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역술인들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무속은 내가 잘 아는 영역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경험이 있다. 내 단골 손님 중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오랜 시간 신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무당이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신내림을 받기 직전 타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나는 카드를 보고 신내림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드렸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후 그분의 법당에도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분의 할머니께서 즉 조상신, 내가 그분의 귀인이니 나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가끔 연락을 주었다. 2019년 말 나는 강의실과 상담실을 구비한 제법 큰 사무실을 얻으려고 몇 달간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판 끝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월세와 관리비, 유지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이 원래의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사무실 계약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직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로 근황을 얘기하다 나는 새로운 사무실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가만히 얘기를 듣던 그녀는 사무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리지를 쳤다. 세부적인 계약 조건까지 모두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나는 그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막판에 사무실 계약이 불발되었다.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시안까지 받아온 상태에서 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뒤 사무실을 얻겠다는 의지가 꺾인 채 한두 달이 흘렀고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대부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게 되었고 추진 중이었던 모든 프로젝트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사무실을 계약했더라면 큰 손해를 볼 뻔했던 것이다. 날씨를 결정하는 것이 하늘이듯 운의 흐름도 하늘이 결정한다. 비가 온다고 하여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하지만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를 맞으면 중요한 서류가 젖는다거나 옷이 망가질 수도 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타이밍에 맞는지를 알기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하듯 운명학 전문가에게 운의 흐름을 조언받아서 나쁠 것은 없다. 사주나 별자리와 달리 타로카드는 생년월일시를 묻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게 하고 거기에 집중한 순간 그 사람이 뿜어내는 파동에 대응하는 타로카드를 통해 단기간의 운을 읽어낸다. 내가 정한 목적지가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인지, 내가 같이 가는 사람과는 마음이 정말 맞는 것인지, 가다가 방해물이 나오지 않는지 등을 예측해보는 것이다. 눈이 올 예정이라면 타이어에 스노체인을 장착해 두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비대면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전화통화나 이메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합리적인 상담비를 받으시는 선생님 3분 정도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상담은 3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적당하고 연말 연시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좋다. 상담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난 몇백 년간 우리 조상들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상 가보면 길이 없어졌거나 새 길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유난히도 막혀서 그 길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로 간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여서 예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 되고 싶은데 타고난 운명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교류하면 위험 요소가 많아서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맞는 팔자가 있다고 치자.
30년 동안 계룡산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선생님이라면 유튜버, 웹툰 작가, 프로게이머 등 오늘날 새롭게 떠오르는 신종 직업을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유명인은 안 맞아. 성격도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설 사람이 아니야. 뒤에서 지원해줄 팔자지. 연구원, 번역가, 공무원을 하든가 기술을 배워서 전문직을 해.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와 타로 카드만으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손만 보여주면서 요리를 하거나 프라모델을 만드는 콘텐츠로 수십만 명이 팔로우하는 인기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현재의 세상살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자. 잘 될 운명으로 훨씬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10년 전 지도에 근거한 조언 탓에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갈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혼자서 운의 흐름을 읽는 방법은 없을까? 한 업종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이라면 사업상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과거부터 쌓인 경험치가 무의식에 새겨져 직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운명학자보다 본인의 직감이 더 맞을 수도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거나 예민한 사람, 소위 말해 촉이 좋은 사람 또한 자신을 둘러싼 파동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운이 바뀌는 징조는 대표적으로 다음이 4가지로 알아챌 수 있다. 첫째, 하늘의 운이다. 어찌 보면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늘이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돌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방해물이 생긴다면 하늘의 운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땅의 운, 풍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기운인 풍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로 잘 풀렸는지 또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만일 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좋은 터인 것이고 안 좋아진다면 나쁜 터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 셋째,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이 많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베풀어 주려고 한다. 즉 귀인들이 주변에 모인다. 반대로 나한테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는 인색한 사람,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사람,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 등만 자꾸 모인다면 지금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넷째,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이다.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다면 운이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면 운이 좋지 않다는 징조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게 만들고 표정도 밝게 지어보자. 그러면 귀인이 오게 되고 귀인의 좋은 운 덕분에 운이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촉이 좋은 사람도 틀릴 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불길하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둘러싼 운의 흐름을 읽고자 할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운은 크게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지만 행운을 붙잡는 것도 복이고 불운을 피하는 것도 복이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퀀텀 점프를 하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며 최소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